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사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올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매년 하는 거라 잘 아는 것 같지만 제도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빠뜨리거나 또 잘못 아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달라진 것도 좀 있는데요. 세금을 줄여서 재테크하는 이 세테크 지혜도 필요한 때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올해 안에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혹시 놓친 건 없는지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박 기자는 보통 보너스가 되나요? 폭탄이 되나요? 저는 뭐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보통은 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보너스를 아마 받을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올해 좀 정부가 지금 소비를 늘릴 목적으로 네. 여러 가지 이 정책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소득공제율이 좀 언제 썼느냐에 따라서 다른 만큼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래는 15%인데 이게 3월에 쓴 건 30% 그리고 4월에서 7월까지 쓴 건 80%로 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 급여액이 한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썼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지난해 공제액은 30만 원이지만 올해는 16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뿐 아니라 공제 한도도 30만 원이 늘었는데요.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가 워낙 힘들어서 이번에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외에 올해 또 바뀐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금저축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금액의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대상자에 한해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2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추가로 돈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확실한 절세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 해당 안 되는데 왜 알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부양가족. 맞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양가족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을 신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절세법은 없습니다. 네. 신혼부부 가운데 혹시 아직 혼인신고 미처 못하신 분들 혼인신고는 해두시면 좋고요. 세법상 사실혼은 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147만 원 이하인 여성 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족과 관련해서 달라진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뒤 계부나 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 재적 등본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는 조건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최근에 월세도 정말 많이 느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는 알고는 있는데 어떤 조건들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월세 세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인데요.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도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보다도 적으면 올해 월세로 낸 돈의 12%, 7천만 원 이하면 10%까지 세금에서 바로 깎아줍니다. 계약자는 뭐 배우자나 부모여도 상관은 없는데 당연히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하고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면 그 증거로 전입신고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고 다음부터 월세를 낸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의 월세를 살 경우에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따로 준비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월세를 살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챙겨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꼼꼼히 다 챙기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연말정산 간소화되면서 예전보다 서류가 다 간편해지긴 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는 서류 반드시 미리 챙기셔야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들일 겁니다. 아마 보청기, 휠체어, 안경, 그리고 눈에 끼는 컨택트 렌즈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는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중고생 교복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겠죠.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연말정산 관련해서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런 의료비 이건 연말정산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으로 보상된 돈이 있고 자기가 또 부담한 돈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자기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가 실손보험 보상을 받은 금액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신고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가산세 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공인인증서 대신에 이제 여러 민간인증서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말정산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네, 최근 민간 그 업체들과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업무 협약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의 전자서명 패스 인증으로 다음 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패스 외에도 카카오 등 5곳이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연말정산 외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 등본 발급 서비스 등 다른 공공 웹사이트에도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는 만큼 한번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기존에 있던 액티브엑스나 보안 프로그램 전혀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해서 꿀팁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박상효 기자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만약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국세청 유튜브나 홈페이지 큰 도움 될 겁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 공제 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해마다 이맘때면 이 대한민국 교수들이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사자성어 선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아시타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간단한 사자성어입니다. 유행어처럼 쓰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내로남불을 한문으로 옮긴 신조어입니다. 이번에 아시타비를 추천한 정태현 중앙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 헐뜯는 소모적인 싸움만 무성할 뿐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올해 사자성어가 내로남불과 같은 뜻이라고 하니 좀 씁쓸하네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 번 더 현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